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루트당 김준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자가 아니고 세 자가. 줄여보려고 했는데 네. 그루트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돼가지고 그루트 파티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네.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네네. 그루트더라고요. 그렇게 괴력의 I 소유자셨군요. am 그루트. 자, 오늘은 바로 이제 마블의 유쾌한 능력자들이라고 저희가 잡았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이 모든 거를 제대로 다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블이 여태까지 나온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최근작까지 합치면 모두 14편이 나왔습니다. 네.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들이. 그래서 그 영화들 중에 과연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그런 영화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좋아하는 장면들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세 편을 꼽았다라고 하면 아니 이게 왜 빠졌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실 분들이 네.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뒤에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언맨 빠졌습니다. 네. 아마 더 많이 실망하실 그 확률이 높은 건 제가 볼 땐 윈터 솔저인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2. 근데 네. 저도 여기다 한 편을 더 하면 윈터 솔저를 넣고 싶은데요. 근데 토르 안 잠깐만. 넣고 토르? 네? 토르 안 넣고? 토르는 별로 제가. 네. 자, 근데 여태까지 모두 14편이 나왔는데 이 마블의 영화들이 이제는 뭐 1년에 한 2편, 3편씩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시작은 2008년도 아이언맨 1편으로부터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8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유니버스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체험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편당 한 명의 슈퍼히어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점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판권 때문에 마블이 직접 만드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흔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아이언맨 2기 영화들 14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MCU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마블 영화들이 약간의 특색을 간단히라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일단 유쾌하다, 저도 그래요. 웃기다, 그리고 세상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이 진지할 때는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마블은 좀 빌런이 약하다. 악당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사실 수긍할 만한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뭐 최근에 나왔던 시빌 워 같은 경우에는 빌런이 약한 이유가 어쩌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뤄야 할 슈퍼 히어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빌런은 두 번째 문제다. 네. 우리들끼리 해결을 좀 하고 가겠다. 그런 느낌의 영화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사에서 이 대중영화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마블 영화 중에서 저는 뭐 걸작인 작품이 있는가? 14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걸작은 없거든요. 제가 즐기는 좋아하는 영화들, 잘 만든 영화들은 참 많은데 근데 마블 영화들 중에 특별히 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블의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나온 14편들이 수준이 굉장히 고르다. 그리고 14편을 만든 감독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전작들을 보면 이 멍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나오는 각각의 영화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퀄리티가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다 어느 일정 수준의 이상들의 영화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개별 감독의 힘이라기보다는 마블 스튜디오의 힘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지금부터 2028년 정도까지 모든 마블의 구조를 다 짜놨다고 하니까 정말 신중의 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 빛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네. 네. 참 영리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굉장히 수준 높은 감독이라거나 유명 감독을 꼽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신인 감독을 뽑고 주연들 역시 대단한 어떤 스타를 뽑는 게 아니고
대신에 신인급 주연을 뽑은 다음에 조연들을 연기를 잘하는 조연들로 딱 채워 넣어서 영화의 완성도는 보장하되 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시각 효과가 중요한 블록버스터에서 상대적으로 스타 의존도가 적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건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승부수가 지금 통했으니까 이렇지 이게 만약에 중간에 몇 개 어긋났으면 처음 영화였던 아이언맨 시리즈가 제대로 런칭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불가능했잖아요.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아이언맨 1편이 괜찮긴 하지만 그 영화가 너무 훌륭한 이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한 편의 영화를 성공시키고 또 편대 비행을 하듯이 서너 편의 뭐 토르라든지 헐크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각각 이렇게 성공시킨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벤져스로 뭉쳐지고 그러면서 쫙 나가게 되는데 마치 산 위에서 이 눈송이 하나가 구르는 것 같은 거죠. 처음에 구를 때는 별게 아니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막 어떤 거대한 그 마블의 노도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한 파워를 지니게 돼서 이젠 새로운 시리즈가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게 나와도 다 그 일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드는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희한한 그런 강력한 풍경들을 보게 됐죠. 연주를 잘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시리즈를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했으면 실패했을 텐데 신계, 인간계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정신계까지 포함해서 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지루해질만 하면 뭉쳤는데 지루해질 것 같으면 싸우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 유니버스를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변곡점을 틀림없이 맞이할 거예요. 뭐 모든 시리즈가 그렇고 장르 역사 그럴 텐데 이 마블 시리즈도 벌써 약간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상업적으로.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시작되면 이 마블 시리즈 장점이 이게 올라가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다 잘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울어져 가는 그런 굉장히 공멸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케빈 파이기 큰일 났는데 2028년까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데 네. 2021년쯤에 변곡점이 맞이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아닌가 봐 돌아갈 수는 이미 없고 기획된 게 네. 네. 아마도 내후년에 나올 어벤져스 3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건 현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제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의 백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알아야 돼서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을 뭐 덕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작품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간 저도 피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스토리들을 알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왔을 때 환호했습니다.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되고 어떻게 나중에 연결되긴 하겠지만 이 자체로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독립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이 맞아요. 앞으로 마블이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제가 타이기 씨한테 좀 얘기를 해봅니다. 네. 사실 신작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1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1분 브리핑을 하시길래 네. 저렇게 보안 절대 보지 말라는 절대 저 보안을 철저히 지금 지켜왔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과 캡틴 아메리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고요. 능력치를 비교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논란을 잠식시켜줄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초능력을 보여야 되는 건가요? 네, 마블컵 이름하여 마블컵을 통해서 싸워서 최고의 승자의 마지막 남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를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이제는 떠넘기기까지? 염력으로 이 모든 이벤트들을 네네. 장악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뭔진 모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 시간인데 제가 네. 등지고 앉았습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봤습니다. 네. 네네. 저희 정직하게. 동진 스트레인지님께서 이 네네. 모든 마블컵을 관할하고 계시고 네. 자 지금부터 아. 지금 묻겠습니다. 네. 1번 캐릭터, 2번 캐릭터 가리고 해야 싸우면, 되나요? 네. 이게 엑스맨 사이클롭스처럼 아, 예. 이렇게 딱 제가 가리고 하겠습니다. 1번 캐릭터와 네. 2번 캐릭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건 이제 마음속에 메트로놈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달걀락 탁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자, 2번이 이깁니다. 2번 이기는군요. 3번과 4번은 누가 이깁니까? 네, 3번이 이기겠죠? 3번이 이기. 네. 5번과 6번. 이게 뭐야? 네. 7번이 아무래도 숫자가 헐크가 이기지. 9번, 11번과 12번. 12번입니다. 네.
13번과 14번, 13입니다. 15번과 16번. 16번입니다. 네네네. 제가 원하는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이언맨. 자, 그럼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과 네. 오른쪽 누가 이깁니까? 좌회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회전입니다. 네. 자, 왼쪽과 오른쪽. 다시 좌회전입니다. 네. 네. 다시 왼쪽과 오른쪽. 다시 왼쪽입니다. 그럼 이제 모두 4쌍이 나온 건가요? 4강이 도착했습니다. 네. 자, 1번과 2번. 네. 2번입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네. 자,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네. 자, 결승전. 두 글자 다 슈퍼히어로인데 왼쪽과 오른쪽? 첫 번째 거로 하겠습니다. 네. 봐도 되죠? 네. 네. 뭔가요? 로켓이 뭐야? 네. 제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너구리 로켓이 우승을 했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고 네네. 사실 제가 꼽은 우승 후보가 네. 로켓과 그루트였는데 아. 그루트가 아깝게 떨어졌는데 로켓이 최고로 비전과 붙어가지고 네. 로켓이 우승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로켓과 비전이 싸우면 비전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로켓이 제1회 마블컵 우승자인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블컵 마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시면서 이게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해 잘했습니다. 네. 이게 뭐야? 자, 첫 번째 영화, 네, 어벤져스입니다. 네. 2012년작이고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벤져스의 성공이 아마 기여했던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했던 작품이거든요. 네. 하나하나 단독으로 나왔던 슈퍼히어로들이 저렇게 각양각색이고 서로 다른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데 그걸 모아놓고 어떻게 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유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전개 과정이 우리가 우려했던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가 많지만 우리는 이 캐릭터들을 다 함께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 한다. 라는 의미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네. 캡틴 아메리카가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시작과 끝이 이 특이한 캐릭터들이 단일화되는 단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벤져스 1편은 여태까지 가장 성공한 마블 영화예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수익이 10억 달러가 넘은 최초의 마블 영화가 됐고요. 또 오기 전에 제가 한번 그 미국 역대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이 마블의 가장 최고 히트작이었던 어벤져스가 5위입니다. 네, 역대. 6위가 다크나이트거든요. 네. 그리고 한 편이 더 마블 영화가 10위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어벤져스 2입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 네, 네. 그 두 편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작품이 가장 크게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상업적으로 정말 굉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영화는 가장 놀라운 것이 캐릭터들 사이에 서로 다른 파워와 위치와 심지어는 그 존재 양태까지 다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조율하는가라는 측면에서 힘 빼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최대한 유쾌하게 그래서 어떤 그 마블 영웅들의 하나의 어떤 전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재밌는 작품이죠. 전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토니 스타크는 좀 사람이 예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요. 네. 예를 들면 Well, I promise a stress-free environment. No tension, no surprises. Nothing? 이런 식의 농담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 토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네. 셰익스피어 말투를 하는군 그러면 따라한다든지 너무 막 유장하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우리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약점으로 찔러가지고 오히려 그걸 부각시켜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의 아주 독특한 의상을 가지고 성족이 그려진 쫄쫄이라고 또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약간 차가우면서도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유머를 통해서 영화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유머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 사이의 어떤 밸런스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 유머에 있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토니 스타크고 근데 영화에서 가장 큰 한방은 헐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마지막에
그 패대기의 최고의 패대기상을 줄 로키 만큼 패대기. 네. 근데 네, 로키 패대기 네. 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Oh, I thought the beast of You are all of you beneath me. 그 헐크가 좀 이따 나와가지고 네. 패대기를 치는데 속이 다 시원하죠. 로키가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제 말씀하신 패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 맨 마지막이 그렇게 일격을 당해서 어리빠진 로키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 이 영화가 진짜 유머를 어떻게 다룰 줄을 캐릭터의 특성에서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 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이제 전부 넓게 보면 예를 들면 시빌워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죠. 근데 사실상 어벤져스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다 모여서 싸운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근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두 중심이 되는 캐릭터는 아마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 이렇게 거실 겁니다. 네. 둘 다 현재까지 각각 3편이 나오기도 했고 성격적으로 참 모든 경우에서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네. 이 둘이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시빌 워일 텐데 어쨌건 이 어벤져스 단계에서도 두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차이 여기서 이제 충돌시켜가면서 유머를 자아내는 방식이 영화의 기본적인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죠. 서로 비교되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진지한 캡틴 아메리카, 약간 깐죽거리면서 장난스러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서로를 약간 돋보이게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토니 스타크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더 진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영화의 균형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토르라든지 로키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행성인 아스가르드에서 온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잖아요. 신이죠, 신, 갓.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스파이 같은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인간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과학 기술로 엄청난 그런 수트를 장착하게 되는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도 있고 헐크 같은 캐릭터도 굉장히 이질적인 캐릭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한 팀을 이루거나 같은 어떤 뜻으로 모여서 어벤져스라는 팀을 이루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볼만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지게 되면 인물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요약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다. 예를 들어서 헐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헐크는 그 실존적인 고뇌가 너무 중요한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어벤져스에서 헐크는 그 변신했을 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캐릭터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를 이 마블 영화 중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블 원작을 전혀 못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캐릭터의 전사들을 요약해주는 능력도 뛰어나서 예를 들면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위트 있고 경제적으로 요약해서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어벤져스만 봐도 영화가 특별히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만한 어떤 이야기를 간추리는 능력, 그걸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상업 영화다.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실은 제일 처음에 있는데요. 저는 에이트 군대 같은 그런 식의 좀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 그래서 누가 누굴 찾아가가지고 데려오고 팀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포의 외인무단 아닌가요? 그것도 비슷하죠. 네,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이죠. 아니, 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함께 모여 선을 이룬다라는 테마에 맞는 그런 식의 도입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들을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캐릭터들 하나하나 살려내는 능력이 참 뛰어나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 슈퍼히어로 중에서 호크아이나 블랙 위도우가 파워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크아이의 그 액션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후반부에서 변주를 한다든지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 의자를 줬어요.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하는 마치 그 손담비 씨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뛰어난 또 액션 연기 같은 것을 영화 속에 그 액션 디테일을 주기 때문에 손담비 씨는 아버지 때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미쳤어 할 때는 아버지 때죠. 네, 나이가. 저한테 지금 뭐 욕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네. 네.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네요, 진짜.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 하나하나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방식, 매력을 부여하는 방식, 요약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캐릭터를 정말 잘 다루는 영화다. 그런 면에서 조스 웨던이라는 감독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죠. 원래 이런 식의 그 독특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썼던 작가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캐릭터를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대전투씬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잘 발휘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호크아이가 올라가야 될 때 누가 끌어올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네.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추락하는데 헐크가 받아내면서 빌딩을 쫙 이렇게 버티는 이런 장면들도 네.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쨌건 각각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지만 팀을 이뤄서 뭘 해야 되잖아요. 어벤져스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그 가장 큰 클라이맥스 액션 장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직전에 이 캐릭터들이 쭉 원형을 쓰죠. 그 각각의 한 면을 호명이라도 하듯이 카메라가 쭉 돌면서 보여주는데 그때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죠.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걸 네. 그때 부각시켜 주면서 그렇죠. 영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러면서도 한 팀이라는 걸 너무 네. 잘 보여주는 그런 어벤져스적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네. I know we're not perfect. You just started a war. 네, 두 번째 꼽은 작품은 시빌워입니다.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요. 올 여름에 개봉한 작품이니까 이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내전. 말하자면 내전이죠. 팀 사이의 내전인데 저는 이 영화의 액션이 참 좋더라고요. 보통 슈퍼히어로들 영화들은 하늘을 날거나 굉장히 좀 화려하기 때문에 액션을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없는데 이 영화 액션은 제이슨 본 스타일의 정말 액션도 그래요?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슈퍼히어로들 액션도 있고 그래서 액션의 밸런스가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납니다. 그렇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지만 이 루소 형제 만든 감독인 루소 형제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윈터 솔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이유일 텐데 또 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는 일단 러닝 타임이 여태까지 만든 마블 영화 중에 제일 깁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한 야심작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사상 최고의 개런티를 이 영화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았죠. 4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뭐 4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 푼으로 받은 건데 한 배우가 한 영화에서 받아내는 엄청난 그런 기록을 세울 정도로 저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벤져스 그리고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블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큰 공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배우를 한 명만 고르라면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 건 맞죠. 그리고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특유의 어떤 그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세계에 굉장히 큰 힘을 불어넣었다. 뭐 이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배가 아프면 어쩔 수가 없다.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도.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적인 액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마도 사실 굉장히 치중한, 굉장히 잘 살려낸 슈퍼히어로 영화는 볼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적 갈등이라든지 영화 전체를 사로잡는 어떤 동인이 되는 이야기 모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야기들도 괜찮다. 많은 마블 팬들이 원작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빌 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작에서는 초인 등록 법안이라는 법안을 이제 네네. 상정하고 네.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팀들이 나눠지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소코베 협정을 통해서 어떤 팀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게 사실은 슈퍼 히어로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들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와 질서라는 개념이 충돌할 때 자유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혼란스러운 상태를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위해서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좀 제한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양자가 사실은 나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기본적으로는 이건 약간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선설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인간은 성악설로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또 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작품이라는 면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원작하고 비교해 보면 원작 만화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탐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 동인으로 끌어들여 놓고 결과적으로 가면 다 개인적인 복수고 그렇죠. 개인적인 사연, 네. 가족 영화적인 해법 이런 것들로 영화를 진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는 저도 이 영화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 마지막에 대혈투 3명의 대혈투가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하는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가 왜 반대하는지도 설득력이 없어요. 소인 등록 법안에 대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있는데 이 소코베 협정 같은 경우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11월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밑바닥에 깔린 걸 보면 사실 이 11월가 어벤져스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현재까지 우리가 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 사이의 우정입니다. 한쪽에는 우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토니 스타크의 어떤 감춰진 가족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다.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어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거대한 그런 철학적인 난제 같은 것들을 가족적인 사연으로 그냥 약간 너무 쉽게 해결을 했다. 이런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캐릭터를 너무 잘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입장을 반대를 줬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원래 이 체제의 수호자이고 모범생이에요.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미국적인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다 실현하기 위해서 이름조차 캡틴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속에서 슈퍼히어로를 등록제를 한다라는 거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자기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하게 되고 토니 스타크는 사실 뼈속까지 개인주의자잖아요. 아이언맨은.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슈퍼히어로 등록제에서 정반대로 인간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약한 존재로 보고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캐릭터는 자기의 본성과 어긋난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영화에서 굉장한 활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어긋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수호해야 하고 네. 자유와 어떻게 충돌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와는 달리 네. 그런 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빌워가 굉장히 재밌는 건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당연히 외부에 강력한 빌런이 있고 그 빌런과 맞서는 슈퍼히어로 또는 슈퍼히어로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시빌워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지모라는 그 캐릭터는 그 자체가 초강력 빌런이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판의 기획자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고 떡밥을 던지는 사람? 심리적인 빌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특별히 힘이 세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극중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이 6대6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슈퍼히어로 안에 있는 캐릭터들끼리의 싸움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재미있고요. 저는 공황 장면이 참 지금까지 모든 마블 액션 중에 제일 아기자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장면이에요. 네,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걸 누굴 이길 수 있고 누군 누구한테 안 되고 이런 식의 재미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이 막 강력할 것 같지만 스파이더맨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앤트맨이 갑자기 거대해지지만 거대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능력과 이렇게 능력치를 벗어난 어떤 힘에 대한 얘기를 이 액션씬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블의 액션이고 마블의 세계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시빌워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슈퍼히어로끼리 누구랑 싸움 누가 이겨? 그런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같은 편인데. 근데 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웅들을 둘로 나누고 양쪽의 싸움 누가 이길까? 이것은 사실은 꿈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관객들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양쪽으로 나눠 싸우는데 서로가 사력을 다해서 상대를 죽일 듯이 싸우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황 장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만들어 있고 상대를 절멸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적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입장이 바뀌어서 싸울 뿐이다라는 정도고 싸우다가 심지어는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 싸우는 정말 내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싸우면 불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톤으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 액션 장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공항 장면은 저는 극장에서 보는데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밌어서. 네. 그리고 참 영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 속에 캐릭터가 셋이 새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마블 스튜디오가 만드는 영화 중에 새로 나온 캐릭터가 뭔가 하면 블랙팬서가 있고 스파이더맨이 있고 앤트맨이 있는데 이 세 캐릭터는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사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착용한 채로 나오질 않죠. 그렇게 해서 일단 관객들이 그 캐릭터를 감정적으로 익숙하게 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속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11호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다 1대1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바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이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주거나 캐릭터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에 관한 한 마블이 정말 굉장한 부분이 있다. You son of a... Hey, take those headphones off right now!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자, 마지막 세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일단 웃음부터 나네요. 특이한 게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는 순간 이것은 마블의 스타워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워즈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주 비슷하죠. 네. 기본적으로 뭐 피터 퀼이라는 그 스타로드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스타워즈의 한 솔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조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우주선을 타고 마지막에 벌이는 전투 등등까지 스타워즈의 사실은 영향권에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스타일은 훨씬 더 유쾌하죠. 네, 훨씬 유쾌하고 농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꽤 많이 먹힙니다. 타율이 꽤 높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액션 장면에서의 유머 같은 경우는 마블 영화 치고도 정말 유쾌한 장면이 많아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춤을 춰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거가 이상하지 않게 이 자체의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영화가 확고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잡고 간다는 거죠. 유쾌한 네. 분위기를. 초반은 좀 슬퍼요. 초반은 그 주인공 피터 퀼의 어머니가 그 장면도 명장면 아니에요? 네, 돌아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물려준 어썸 믹스테이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딱 보여주죠. 음악에 대한 영화이고 그리고 유쾌한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벤져스 마블 영화들이 사실 삽입곡들을 굉장히 잘 쓰는데 특히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제일 잘 써서 이 어썸 믹스테이프는 실제로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에서 1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 그 또 I'm Not in Love 그 노래 나올 때 마음을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피터 퀼이 춤추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전환도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향후 나올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 제일 기다리는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하고 똑같으시군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가모라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 여성 캐릭터한테 음악을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려주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What do you do with it? Do nothing. You listen to it. Or you can dance. I'm a warrior and an assassin. 음악이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셈인데 네.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찡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한바탕 막 떠들썩하고 즐겁고 하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의 기능은 그거라는 거죠. 그냥 이 영화를 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변칙적이기도 한데 감독인 제임스 건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벤져스가 비틀스라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롤링스톤스다.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어떤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개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캐릭터 소개가 참 좋죠. 피터 퀼 나올 때도 그렇지만 뭐 가모라 나올 때도 그렇고 로켓, 그루트 나올 때마다 한 명씩 그 캐릭터의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참 선명하게 등장하고
그리고 뭐 저는 뭐 그 좋아하는 장면이 다 같이 갇혀서 있을 때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죠. 네. 한 명씩 소개를 네. 하면서 네. 저 친구는 뭐 하는데 이제 피터 킬이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발전기를 돌리듯이. 그게 본인 아이디어였대요. 아, 그래요? 네네. 애초에 시나리오는 아닌데 없었던. 그 장면을 보는데 아 저게 스타로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김찬호 씨좀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할 거 같긴 한데 우리 다 이렇게 옛날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린 자동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I guess most of Nova. 자 어쨌건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저는 사실 뭐 이 캐릭터들이 워낙 다이 피터 킬이라는 캐릭터도 참 멋진 캐릭터죠 영화 속에서. 네. 그런데 사실 최고의 캐릭터는 그루트 같아요. 오늘 그루트당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네. 하나의 대사밖에 없지만 하나의 대사를 계속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What is it? So what? What's the order? I am Groot, I am Groot, I am Groot 이런 걸 바뀌는 것처럼 뭔가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해 주잖아요. 참 놀라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더빙을 이제 빈디젤이 했는데 빈디젤이 얼마 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대사 하나인데 이 그루트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바꾸잖아요. I am 그루트를 We are 그루트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어떤 감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굉장히 희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걸 물리칠 때 보면 무시무시한 캐릭터거든요. 콧구멍. 네, 굉장히 막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 해치우고 나서 딱 돌아보면서 치고 웃죠. 찡긋하고 울 때 그 웃을 때 그 귀여운 면모 같은 것은 정말 희대의 캐릭터 같은. 약간 닭살 돋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모여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회의하는 장면에서 피터 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루저들이다. 루저라는 말이 사실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우리는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친구를 잃어버렸거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고향이 되고 친구가 되자, 가족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닭살 돋으면서도 아니요, 좋더라고요.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비상작전 회의를 끝내고 딱 내심 멋지게 걸어올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데 가모라는 하품하죠. 그다음에 로켓은 사타구니 만지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그런 인물들의 어긋나무를 보여준다거나. 그다음 피터 킬도 그렇습니다. 피터 킬도 이 여기 사실 오브가 나오잖아요. 오브는 뭐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일 정도로 너무 네.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거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건너줄 때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괴물 같은 데서 결정적으로 괴물한테 화염벽을 투척을 하는데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묘사들인데 그런 게 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담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어긋나는 농담들이에요. 약간 바보 같은 농담들인데 네. 가무라는 그걸 보고 어이없어 하기도 하지만 네. 다 한편으로는 좀 천진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농담들입니다. 네, 어쨌건 이럴 때 항상 서로가 원래 마음이 맞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5월 동주처럼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우정 같은 게 싹 트게 되고 한 팀을 이루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영화에서 흥미롭게 묘사가 되죠. 또 비슷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그 침공을 해올 때 그 수많은 비행선들이 모여가지고 그물처럼 짜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방어막을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렇죠.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바의 영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유쾌하고 코믹한 영화치고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볼거리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영화,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되는데 세 편 중에서 자, 최고의 영화는 가오갤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편이 가장 기다려지는 마블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역시 시빌 워에서 공항 전투신. 그 장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장면의 여러 가지 버전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미처 다 못 담은 화면이 더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전투가 있지 않을까. 그 전투만으로도 영화 한 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고의 장면으로. 자, 오늘 뭐 가장 최고의 장면, 최고의 명장면, 최고의 영화는 여기까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말요? 네, 속으로 참,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진짜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유까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블의 유쾌한 능력자들이라는 주제에 맞게 오늘 참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이 세 편의 영화들을 포함해서 마블의 수많은 영화들은 직접 B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